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매일매일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요. 내일 FOMC 회의, 파월의 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좀 시장의 변수였는데, 여기에 오늘 레바논 수도 공수, 헤즈볼라 오른팔 사망, 이스라엘하고의 중동 문제가 다시 한번 크게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외국인들 선물 매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장중에 외국인 선물이 약 1조 정도까지 매수가 됐습니다. 여기 1조 정도 매수가 한참 유지하다가 기관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하액 실현을 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 3천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이 됐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오늘 장중에 1조 정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수급이 어디로 몰렸느냐? 바로 반도체 쪽으로 몰렸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중소형주까지 골고른 반도체 매수. 반면에 반도체 매수가 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이유 없이 프로그램 매도에 급락이 나오는 또 기현상이 오후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프로그램에 따른 수급 문제, 요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없이 빠지니까요. 단지 수급으로 그냥 반도체 살려고 이거 팔고 또 바이오 살라고 이거 팔고 이거 사고 2차 전지 살려고 이거 팔고 이거 사고 요거의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1, 2 팔고 열리 가고 열리 팔고 또 열리 가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만큼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리가 인하되면 유동성이 증시에 투입되면서 이렇게까지 매도하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골고루 올라가는 급하게 매도하고 갈 수 안 가도 되는 그런 매매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아직 시작은 좀 남아 있지만 9월 달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닥이 보시면 장 막판에 개인의 투매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중에 약 1,500억 정도의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2시 반 이후에 500억까지 약 마이너스 1,00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누가 받아갔느냐?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어제 기술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고 엔비디아도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폐장 이후에 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 5%가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된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일봉인데요. 오늘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눌림목 주다가 장대 양봉, 뭔가 시장의 변화, 이런 눌림목 주다가 장대 양봉, 뭔가 시장의 변화를 주죠. 이렇게 시장에서는 늘 원하고 있는 이런 장대 양봉, 마지막까지 생승을 하면서 마감했다라는 거는 대기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장대 양봉 어떤 변화를 줄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FOMC 회의가는 이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어떤 수급의 변화가 나타날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조 원의 선물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이 거의 1조까지 줄였어요. 오늘 좀 사가지고 1조 3천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게 다시 5조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오느냐? 삼성전자로 들어옵니다. 역시 하이닉스도 들어오겠죠. 반도체의 주식들이 자금이 크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다른 업종을 좀 정리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요 다른 업종이 이유 없이 하락하는 현상 요게 오늘 나타난 거예요.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너무 안 좋아서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프로그램 기계적인 매도에 하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 외국인들 1,400억 정도 삼성전자를 1,4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약 8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약 2,000억 정도의 매도에 나섰고요. 그냥 수급을 완전히 이쪽으로 빨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음봉이 오늘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ABL 바이오도 아침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좀 이렇게 올라서 시작을 했었는데 갑자기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고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이렇게 장대 음봉이 크게 나왔다가 막판에 조금 낙폭을 줄이는. 이게 다 외국인들의 장난이죠.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 외국인들 기관 엄청난 매도가 나오면서 그냥 이유 없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냥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좀 낙폭을 줄이고 끝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팔고 어디 갔다고요? 반도체 쪽으로 갔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넓어요. 넓다 보니까 뭐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올라있던 섹터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높기 때문에 웬만큼 주식들을 팔아가지고는 못 산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 오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본의 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이 돼가지고 0.25%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금리가 인상됐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기조를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상당 기간 오랫동안 저금리 상태를 유지했다가 이제는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좀 흡수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죠. 엔화와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나갔던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금들이 어디 많이 있냐면 미국 시장에 많이 있어요. 미국 시장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좀 일부 있겠죠. 그리고 뭐 홍콩 이렇게 있을 건데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빨라지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또 차익 매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 큽니다.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데미지는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엔캐리 자금들이 미국 시장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서로 상쇄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 이거 상당히 지금 시장학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뭐 경제 물가 전망을 이제 실현되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속보로 나온 거예요. 얘기를 뭐냐?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8원 30전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오랜만에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엔화하고 엔화 가치가 같이 가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도 올라가서 환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좋냐? 외국인이 좋죠. 외국인. 외인들은 주식을 한국 원으로 바꿔놓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환차 이익을 얻어요. 환차 이익을 얻고 또 주식 사가지고 주식 차익을 먹고 양수 겸장이라고 하죠.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그 매매 환경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은 소위 말해서 그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물론 한 사겠지만 나중에는 지금은 당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현대차 정도 이런 식으로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낙수 효과로 조금 작은 종목들까지 이렇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파월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미국 나스닥 보면 알겠죠. 어떻게 반응이 되겠죠. 모든 반응이 전망이 다 나스닥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내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나스닥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거 하나만 보면 앞으로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지까지 다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에코프로 쪽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에코프로는 상당히 지금 캐즘 구간, 2차 전지가 캐즘 구간에 있는데 이 캐즘 구간 때문에 양극재의 캐파를 기존 캐파를 좀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지속된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투자예요. 투자는 지속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이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투자할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캐파는 좀 축소된다. 그만큼 경기는 안 좋은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역설적으로 보면은 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래서 뭐 ESS나 뭐 에너지 저장 장치나 아니면 뭐 LFP나 여러 가지 종목들로 좀 계속 품목을 늘려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기차 캐즘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언제 발표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반기에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하반기는 하반기 중에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가 다 하반기입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10월 달 나올 수도 있고 8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뭐 12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하반기에 발표하겠다. 캐파는 26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71만 톤 요게 지금 정설인데 요게 아마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얼마쯤 뭐 50만 톤 정도까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요거에 따라서 또 그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겁니다.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에코프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캐파 축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 대비 얼마 정도 캐파를 줄일 거냐 요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또 확인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2026년까지 71만 톤이 기존의 계획이었는데 그게 얼마큼 줄어들 거냐 요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상당히 좋은 그림을 보였고 오늘도 뭐 외국인들이 300억을 넘는 대량 매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7% 정도면 상당히 선방한 거죠. 다른 제약바이오들 300억 때렸으면은 뭐 엄청나게 빠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정도 하락에 마감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제는 이제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뭐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거의 뭐 70%에서 60%에서 70%이 정도 되죠. 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배 정도 생각하고 100% 정도 수익률을 생각하고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제 생각에는 9월 전까지는 충분히 또 오버슈팅이 나올 게 많아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달 남았는데 그때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좀 정리해갖고 또 다른 섹터, 다른 종목 이 정도를 좀 매집을 좀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머지 않았고 여러 가지 종목들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기 JIP 보신 분 계신가요? JIP JIP도 바닥권에서 좀 꼼틀꼼틀 돼요. 수급도 좀 들어오거든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야금야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리스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노려볼 만하다. 금리가 인하될 때는 낙수 효과로 과거에 안 움직였던 그 너무 싼 주식들 그런데 안 움직이니까 못 샀던 주식들 그런 주식들까지 다 돈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리스크 없이 돈을 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약 거의 2년 넘게 시작되니까 그 점을 꼭 놓치지 마시고 먹을 게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조 6천억, 5조 3천억. 상당히 저점에서 나타나는 5조 원대의 거래대금. 코스닥이 5조 원대 거래대금이 나오면 거의 바닥이에요. 과거 통계라는 게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5조 원대 나왔으면 거의 바닥권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5조 원대 되면은 거의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5조 원대 지금 6조 6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1조 정도 늘었잖아요. 그죠? 1조 정도 늘었고 요게 이제 시장도 좋아지면은 뭐 7조에서 약 10조까지 올라갑니다. 지금보다 상당히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을 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래대금을 꼭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이 시장의 활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거래대금을 체크하는 특히 이제 거래소 쪽보다는 거래소 쪽이 거래대금 많다라는 얘기는 뭐 삼성전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고 코스닥을 보셔야 돼요. 코스닥이 거의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꼭 체크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못해요. 에코프로 BM이 오늘도 4%, 에코프로도 3.9%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워낙 세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못 올라옵니다. 대형주인데 외국인이 좀 사주는 매수가 들어와야 올라오거든요. 지금까지는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캐파를 좀 줄인다 축소한다는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엎친 데 덮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최근에 그 실적이 나쁘지 않게 잘 나왔거든요. 예상치보다는
예상치를 워낙 안 좋게 봤는데 적자 전환 나올 줄 알았는데 39억 정도 에코프로 BM이 2분기에 실적이 좀 뭐 그렇다고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자 전환까지 안 나와서 좀 나쁘지 않게 나왔다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숫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숫자로 보여줘야 본격적인 유동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관도 외국인들도 아마 숫자가 나오는 시점, 뭔가 좀 영업이익이 나오는 시점, 이런 시점에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매가 될 겁니다. 이거 막연하게 지금은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사겠다라는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숫자로 뭐 보여줘라 일단 숫자로 보여주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결론은 숫자 나와야 돼요. 실적이 나와야 올라가는 겁니다. 기대감 갖고만 가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찍히는 이 시점부터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지선지를 지금 대부분 다 물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지선지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사봐야 되겠다. 아니면 여유 자금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좀 사봐야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사서 그냥 갖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숫자가 찍히는 거 확인해서 양봉 나오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꼭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댓글을 이제 보면 댓글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8월 1일부터는 댓글을 다실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상으로 댓글을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날짜는 8월 14일인가요? 이제 시행일인데 8월 달부터 댓글을 알지 못합니다. APR 무슨 일 있나요? APR 오늘 약분해가지고 장중에 7% 올라가지고 좀 올라가나 싶더니 그냥 외국인 기관에 매물 폭탄 맞아가지고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약하니까 그냥 때리면 그냥 때리는 족족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인데 이게 왜 빠졌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죠. 기대치 2분기 실적을 330억 이상 봤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요게 이제 280억 나왔거든요. 그랬다고 판 겁니다. 사실 이 330억의 기준이 증권사 애널이거든요. 얘가 뭘 한다고, 뭘 한다고 얘가 지가 정해놓고 이거보다 못 나왔다고 주식이 떨어지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80억 잘 나온 거거든요. 이게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 1분기가 278억인가요? 오늘 이번에 뭐 1분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시장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올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330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회사 계획은 뭐 액분도 하고 그리고 하반기 공장 풀캐파 뭐 이렇게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나오면서 올라올 건데 지금은 뭐 숫자보다는 수급 논리니까 때리고 반도체로 가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댓글을 못 단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1월 달부터 소통방, 집중방 공유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 종목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중을 줄지 말지 판단하게 되었다. 머릿속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습관.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이제 급등주는 이때 아니면 못 사요. 이때 아니면은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빠지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거 안 사도 돼요. 이때 이렇게 이때 사가지고 안 되면 여기 좀 더 사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렇게 그런 시세가 나니까 그죠? HLB도 그랬고 모든 종목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알테오준도 그랬고 VT도 그랬고 다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슈팅 나올 때 분할 매도 해주시면 그렇게 이거 그거잖아요. 한 번에 팔면은 매도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팔면 올라가면 열받잖아요. 그럼 또 물량 실으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 요거를 좀 습관화 들이시면 좀 괜찮을 겁니다. 랩지노믹스요? 랩지노믹스 한번 봐드릴까요? 잠깐만요. 랩지노믹스는 아시겠지만 진단키트로 올라갔던 그런 주식이죠. 진단키트하고 그리고 이제 요때 좀 올라갔던 게 대주주들이 이제 그 사고 미국에 이제 진단 관련돼서 그 회사 인수해가지고 진출한다. 이러면서 좀 올랐다가 조정을 보인 이런 종목입니다.
오늘은 뭐 이 진단키트들 코로나 확산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은 이 종목으로 보면 진단키트로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좀 성과를 내줘야 돼요. 좀 딜레이 되니까 지금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관련 이슈가 좀 되면 좀 반등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고 싶습니다.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떨어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슈팅이 나올 때는 좀 세게 나오는 종목이니까 이때 좀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덕분에 주식을 하면서 행복하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경희님, 감사합니다. 경희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끝까지 잘 끌어주시고 저도 끝까지 잘 따라가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령대가 좀 높아요.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 항상 그래서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고 또 따라서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찾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뭐 저도 뭐 이렇게 테마주 막 사가지고 먹고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면 딱 이제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이 나요. 이렇게 빠지니까. 근데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이 늦게 사가지고 아니면 여기 샀는데 수익 나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물린단 말이에요. 이런 매매를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따라 하시는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기동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는 분들은 또 계속 수익 나죠. 근데 또 좀 늦게 사신 분들은 또 물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통방을 운영하면서도 제가 느낀 거는 리얼하게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라는 게 제 모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매매할 수 있고 그리고 매수 사유도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수익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주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물론 뭐 물린 것도 있죠. 근데 보는 시각이 좀 있어가지고 시점에 맞아지면 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향도 열심히 듣고 추천해주신 책도 열심히 읽으면서 따라가고 있다. 책도 그거 괜찮아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좋습니다. 제 나름대로 뭐 책을 옛날에는 좀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 책을 잘 못 읽지만 읽어서 좀 괜찮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낚이는 분들 방송이 본 적 없다. 그렇게 제가 카톡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것 같죠. H바이오 H바이오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알테오젠으로 65% 2천만 원 수익이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실 더 많이 나신 분들 많아요. 문자 제가 소개 안 시켜서 그렇지. 이거의 3배 이상 나신 분도 많습니다. 프로테이지가 크니까 많이 하셨더라고. 몰빵 같이 해갖고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소개는 안 시켜드렸지만 왜냐하면 또 좀 뭐랄까 이게 다른 분들 기죽을까봐 안 했습니다만 엄청 나셨더라고. 많이 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가 가장 좋습니다. 어제 20시간이니까 어제 32만 원에 고점에 매도하셨네. 100주면 거의 3천만 원 정도인데 3,200만 원. 수익 많이 나셨죠? 축하드립니다. 뭐 정답은 없어요. 사실 뭐 30만 원인데 팔아도 되고 32만 원에도 팔아도 되고 이게 수익이 이게 뭐 내가 70을 먹느냐 80을 먹느냐 뭐 30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견뎌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수익 이상을 벌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이 없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종목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팔았는데 30% 먹고 팔았는데 뭐 70%까지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밥그릇이 이 정도다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또 H바이오 같은 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도 좀 조금씩 해서 이렇게 담아내시면 또 그런 게 오면 또 분할 매도 하시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성규님이 내일부터 댓글 못한다고 서운한다고 2차전지 손해본 거 복구하고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님.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좀 보람을 느낍니다. 알테오젠 때문에 잘 견디고 있다. 소연님이 2차전지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소액 매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 이거. 초창기에 매도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웬만하면 다 2차전지 손실 본 거 다 많이 하셨어요. 그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 쪽을 비중을 이제 못 줄이시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조금씩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뭐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어제 갑자기 빠졌죠. 알테오젠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올라오네요. 아, 이게 이제 그 품목 허가나 이런 거, 저기 그 임상을 취소한다라는 게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빠졌는데, 예, 한 개만 했던 걸 여러 개로 하겠다라는, 이제 제가 이거 장중에 또 소통방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온 거니까 이거는 호재가 아니라 큰 대형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바로 또 올라오잖아요. HLB VT 한컴 알테오젠으로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잘하셨어요. 뭐 알테오젠은 보니까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카톡 안 한다고, 제발 속지 마세요. 잘 써주셨네. 안 한다고요, 제발. 카톡방 없다고요. 무료방 없다고요. 제발 속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오늘까지 31일까지만 댓글을 다실 수 있고요. 1월 1일부터는 댓글을 다실 수가 없습니다.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을 제가 말씀 안 드렸더니 구독자가 안 늘어나 이거. 6,000명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시면 좀 소개도 좀 시켜주시고, 구독자 6,000명 넘을 때까지 좀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그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요. 1.4% 정도 플러스 있습니다. 양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AMD도 그렇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파월의 입이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나스닥은 이제 최소 1% 이상 올라서 시작해요. 근데 파월에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거냐에서 뭐 1.5가 되든지 아니면 뭐 보합이 되든지 요거거든요. 보합되면 이거 마이너스 1% 나온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 나스닥을 열었는데 보합이다. 이건 마이너스 1%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 이제 1.5% 올랐다라고 하면 뭐 0.5% 정도, 2% 올랐다고 하면 한 1% 정도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최소 1%는 빼고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멤버십 무료방 운영합니다. 무료방 없어요. 카톡방 없습니다. 카톡 없어요. 무료방 없어요. 무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1657-8694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금리 인하 시즌이 곧 도래하고요. 요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간 이어집니다. 이래서 상당히 많은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종목이 보여요. 나올 겁니다.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 요럴 때 좀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시고, 조금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좀 손실 나셨던 분들도 이렇게 좀 동참하시면 그때 좀 수익을 좀 많이 낼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요때 이제 좀 많이 벌고, 캐증 기간 끝날 때 또 사가지고 또 벌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사칭으로 피해 볼 수 분일이 없도록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평생 운영하겠다. 1년 단위로는 절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월 9만원, 3개월에 21만, 7만원꼴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어요. 상당히 저렴하죠. 그래서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항상 장중에 변동성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도 제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 콩닥콩닥 뛰는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셔가지고 좀 가슴 뛰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큰 이런 매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일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꼭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어떤 수급이 나타나는지 이걸 꼭 체크하면서,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같이 체크해서, 뭔가 미국 중동 지방만 조용하면, 중동 지방, 왜냐면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져 갖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저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가장 커요. 유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것들이 다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즌에 맞춰줬는데, 문제는 이놈의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질 않아. 여기저기 쳐들어가 가지고, 물론 이제 당했으니까 보복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과거보다는 그렇게 세게 반응하는 것 같진 않아요. 워낙 이제 단기간이 된 게 아니라 좀 오래된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전면전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레바논은 좀 틀려요. 레바논은 정규군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레바논이 싸움을 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하마스 때리기는 그냥 자기들이 어린애 때리는 거고, 레바논은 그래도 최소 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뭐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렇고 한 대학생도 되겠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경기군이 좀 많은 나라기 때문에 레바논은 달라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오늘 우려돼 가지고 장중에 변동성이 커진 건데 예, 그런 환경도 좀 예, 살펴보면서 예,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